끈적끈적하고 이 어두운 불안에서 밝은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춰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고 나의 행동의 끝이 어딘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직관의 눈이 뜨이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참 안녕하지 못한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번 주에 일어났죠. 이런 큰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과연 마음 찻집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나, 아무래도 놀라고 당황하고 분노에 휩싸인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큰 사회적인 이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대부분 감정의 주사위를 굴리게 됩니다. 이 감정의 주사위는 우리가 실제로 굴리는 주사위와 비슷한 면이 많아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의 수가 차례로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례로 적혀 있는 수가 차례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감정의 주사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을 겪었을 때 우리는 대부분 6가지의 감정적인 변화를 단계적으로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건 또 아닙니다.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일어나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6가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를 아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 정의롭지 않은 일을 보고 일으키는 본능적인 반응이죠. 이 분노가 표면화되고 분노가 목소리가 되고 분노가 행동이 됐을 때 그 문제된 일들이 바로 잡혀졌을 때는 괜찮아요. 다시 평온함 속으로 들어가지만 이게 지금처럼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 단계의 감정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의 감정이 바로 불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감정이기도 하죠.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던 상식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럼 이 다음엔 어떻게 되지? 미래는 어떻게 되지라는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자, 이 단계에서라도 제대로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아요. 그럼 다시 정돈되고 안정된 상태로 가겠지만 이게 또 해결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엔 혼란이 찾아옵니다. 불안을 넘어서 일상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과 판단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 큰 변화, 좋지 않은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엔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혼란 다음에 이 일이 잘 해결되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해결이 되면 또 안정이 찾아오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분노하고 뭔가 내 의사 표현을 했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구나 해서 찾아오는 무력함이 찾아와요. 자, 이런 무기력함 속에서 상황을 회피하거나 아예 조롱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자, 여기서라도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은데 계속 해결되지 않을 때는 체념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예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하듯이 그냥 시키는 대로 마치 사육된 가축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에 대한 판단마저 흐려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라도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은데 이때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 단계인 공허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목적이 상실돼 버리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이 6가지 감정의 변화의 단계 중에서 불안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상하다. 이게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지?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고 분노하고 내 목소리를 냈는데 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지에 대한 불안함. 그래서 바로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내가 믿고 있던 신념이나 가치를 스스로 한 번 더 의심하게 되는 불안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불안이 찾아왔을 때 개인적인 일이라면 또 개인적인 해결책이 있겠지만 이런 예상하지 못한 큰 사회적인 불안이 나를 엄습했을 때 불안을 잘 알아야 돼요.
불안이란 생리에 대해서 우리가 꿰차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는 불안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불안이 싫어하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체적인 걸 싫어해요. 우리가 불안이란 단어 앞에 습관적으로 붙이는 단어가 있죠. 막연함이란 단어를 붙입니다. 불안은 막연해요. 구체적인 걱정은 불안이라고 하지 않고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바로 눈앞에 닥친 사건이에요.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든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걱정이 두려움이죠. 하지만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막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지 않은 걸 싫어해요. 마치 불안이 큰 무라면 이 구체성은 이 무를 잘게 썬 깍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깍둑 썰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필요 없는 부분은 버리게 되고 필요한 부분만 취하게 되죠. 우리가 이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정보를 버리게 되고 괜찮은 정보, 필요한 정보만을 습득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 불안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어떻게,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문제는 왜 일어났는가?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계속 반복해서 묻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스스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해결책은 점점점 작아지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까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막연함은 사라지고 구체적인 그리고 작은 조각난 불안만 남게 되는 거죠. 무가 무거우면 들기 힘들지만 작은 깍두기 하나는 들 수 있잖아요. 이 구체적인 불안을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불안은 뭘로 바뀔까요? 나의 통제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사건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일상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불안이 싫어하는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불안은 대부분 먼 미래의 일을 걱정하면서 생기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숨을 잘 쉬고 있는데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은 5분 뒤에 숨이 멈출 거야 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지금 숨을 잘 쉬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굳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라는 그 상황 설정만으로도 5분 뒤까지 불안하게 됩니다. 정말 5분 뒤에 내가 숨이 멈출까라고 불안에 떨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에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지금 내가 느끼는 불안을 온전히 수용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먼 미래에 이어져 있는 불안은 아까 이야기한 무처럼 굉장히 커요. 큰 덩어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불안은 작은 단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냐면 내가 느끼는 이 불안이 내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나를 초조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높이고 심장을 조이고 이런 것들을 잘 느끼는 거죠. 아, 불안이 내 몸에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불안이 내 생각을 되게 작고 좁게 만들고 있구나. 내 시야를 좁히고 있구나.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 현실적인 나를 바라보는 거죠. 이게 바로 불안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런 나를 되게 못나게 생각하거나 나는 왜 이럴까라고 스스로를 자학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그렇구나예요. 아, 이렇구나.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이렇게 불안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순간 전혀 다른 해결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뇌에 전혀 다른 부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부분이 움직일까요? 어떤 다른 해결책이 나올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감사함을 갑자기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판하고 자기 혐오를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냥 그렇구나라는 나의 불안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 관점이 갑자기 불안을 감사함으로 바꿔버립니다.
뭐가 감사할까요? 불안한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구나. 내가 아직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느끼지 못했던 소소한 것들이 보이게 되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왜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불안하지만 100% 불안만 한 건 아니잖아요. 불안 때문에 놓치고 있던 것들이 같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의 감사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만들죠?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불안이 평온함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불안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현재 시점을 싫어해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불안은 정서적인 연대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나뉘어지는 걸 싫어해요. 불안을 나눠 갖는 걸 싫어해요. 불안이 하나라고 했을 때 불안을 나누면 몇 개가 되죠? 2개요. 그러면 안 되죠. 2개, 3개, 4개 세포 증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불안을 다른 사람들과 계속 공유하고 아까 이야기한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구체화된 나의 마음과 생각, 이 노력의 과정들을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사이에 이 불안은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다른 감정으로 바뀌는데 그 감정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나 하나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과 불안을 나눔으로써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나 혼자서는 싸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강한 상대방에게도 같은 불안을 나누는 사람들이 모여서 뜻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 3가지의 불안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 노력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내 마음에. 비유를 해서 저는 이 불안을 끈적끈적하고 검은 석유라고 한다면 이 3가지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건 마치 부싯돌에 불을 붙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석유에서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끈적끈적하고 이 어두운 불 안에서 밝은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춰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고 어떤 길로 나가야 되고 나의 행동의 끝이 어딘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직관의 눈이 뜨이게 되는 겁니다. 불안이 나의 길잡이의 빛이 되는 거죠. 자, 저는 이번 주에 받았던 충격이 코로나 시국에 받았던 그 충격과 약간 비슷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왜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하지만 우리가 그 힘든 코비드의 과정을 잘 이겨냈듯이 분명히 이번 이런 정치적인 문제, 이런 사회적인 혼란도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길 수도 있겠죠. 그 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 내 일상을 가장 최선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불안이 싫어하는 그 3가지로 끊임없이 불안을 괴롭혀 주세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빛이 내 가는 길을 밝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 머무르는 거는 명상의 기본 주제와도 같은데 그럼 명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아까 2번째 얘기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라는 건 명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찻집에 긍정학원 명상을 올려놨어요.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 내가 그런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그런 명상적인 방법을 실천하고자 할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조용히 호흡을 하시고 그 호흡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는지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들이마시는 호흡보다 내쉬는 호흡을 조금만 더 길게 해주세요. 호흡이 편안해질수록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호흡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 바로 내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이기도 해요. 호흡이 거칠어졌을 땐 우리는 대부분 흥분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편안하고 부드러울 때 우리는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조절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내 호흡을 알아차리고 내 호흡을 조절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내 호흡을 알아차리는 연습, 그 호흡을 통해서 내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 이 감정은 지금 이 순간의 내 감정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렵다면 그냥 하품을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품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 이것도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TV를 보다가도 내가 지금 TV를 보고 있구나라고 TV 보는 나를 인지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알아차리는 거죠. 자, 명상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 기회에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